TSMC 실적, 이거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일단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익단에서 50%가 YY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절대 수치로 봤을 때도 뭐 최근에 TSMC의 실적이 뭐 원래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기 단위로 15조 정도가 나온다면 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뭐 연간 한 60조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시가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7% 가량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이게 미국 시장 출발하면서 뭐 동일하게 출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23% 빠진 ASML의 충격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또 반응은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실적도 좋았지만 일단 오늘 뭐 시간에서 움직임과 비슷하게 7%가량의 상승세로 끝났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다만 오늘 뭐 나왔던 이슈 중에서는 블랙웰의 생산 지연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TSMC의 물량이 캐파가 꽉 차 있어서 뭐 블랙웰 생산은 이쪽에 맡기겠지만 조금 급이 떨어지는 뭐 7나노급, 5나노급 정도는 삼성으로 일부 물량이 이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최근에 뭐 이쪽은 워낙 뭐 루머가 많은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뉴스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뭐 기대를 우리가 먼저 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체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반도체 시장이 살아있다, AI 중심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반가운 일이지만 계속 상단을 맡고 있는 외국인 매물은 여전히 조금 시장에 대한 상단을 낮추게 하는 그런 할인 요소가 되고 있어서 할증과 할인 요소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여전히 방향성을 찾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보면은 자기네가 독점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수혜 이런 것은 엄청 누리면서 TSMC가 또 역시 거의 독점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갈등은 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네, 뭐 HBM도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해소된 거잖아요. 원래 독점이 세 회사가 하나의 구도로 이루어지다가 조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이런 물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삼성으로 그 그래픽 칩들을 넘겼을 때 가격을 TSMC 대비해서 낮출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는 자기가 혼자 70%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피 마진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엔비디아가 못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뭐 짐 켈러 같은 사람들이 좀 사고를 빨리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져야 어떻게 보면 AI 시장도 좀 더 낮은 가격에 그렇죠.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점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짐 켈러가 사고를 치면 삼성전자가 사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구도에서는? 근데 뭐 독점이 일단, 아닌가요? 짐 켈러가? 둘이 같이 뭐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짐 켈러의 그 독자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뭔가 좀 이뤄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특히 뭐 부장 이하 아랫단에서의 분위기는 정말로 안 좋아지고 있다. 한 3년 전에 하이닉스의 그 분위기가 똑같이 삼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SK 하이닉스에서 1000%씩 상여받아가고 있는 삼성전자 보면서 옮기고 싶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삼성전자 저연차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를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난 요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 엔비디아가 그렇다면서요. 내일을 거래하다가 뭐 삼성이 됐든 인텔이 됐든 딴 데 가서 물건을 만들다가 다시 오면은 수수료가 달라 가격이 높아진다면서요. 네.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엔비디아가 느끼는 모양이라 자기네는 저 오피 마진 80% 넘게 챙기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보니까 이제 뭐 고성이 오갔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TSMC랑 엔비디아 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리사스부터 포함해서 젠슨왕, TSMC까지 이 판이 지금 전부 뭐 미국 판이지만 어쨌든 인종 기준으로 봤을 땐 대만인들 또 중심의 그 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라고 하면 별로 관심도 없던
그러니까 정말 PC 마니아들이나 좀 관심 가지고 있던 그런 행사였는데 작년부터는 컴퓨텍스에서 젠슨왕이나 리사수와 그 다음에 이 IT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될 만큼 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같은 국적이면서 인종은 좀 다른 사람들끼리 여러 그런 갈등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7나노 이하에서 확실하게 무언가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ASML의 주가를 망친 주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DUV 장비를 수출 못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EUV 장비를 사갈 수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TSMC는 잘 만들고 있고, 인텔이야 예전부터 사기치고 있지만 여전히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주 헤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력 매출인 EUV의 3분의 2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ASML의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20% 급락했지만 그냥 악재를 확인해주는 정도였다면 TSMC는 여전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 잘 나가는 가운데에서 서로 잘 나가는 엔비디아와 TSMC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는 기회라고 봐야 될 텐데,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에 듣는 얘기로는 그 올드보이가 귀환한 거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이 귀환했는데, 과거에 이제 반도체 영광을 보였던 분이니까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얘기가 실제로는 김기남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전 김기남 부회장의 흔적을 지우고 과거에 이제 영광을 이끌어왔던 그 전영현 부회장의 사람들과 그쪽의 인력들을 다시 채워서 강하게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낮춰볼 필요가 있는 게, 인텔의 팻 게싱어가 올 때 동일한 논리로 그 앞전에 2명의 CEO가 너무 망쳐놨으니까 팻 게싱어라고 하는 과거에 영광을 가져왔던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인텔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조직을 바꾼다라는 게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지를 쉽지 않죠. 또 시간이 강증하는 걸리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수술은 시작됐고 김기남의 색깔은 지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 1년 반 전서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삼성전자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정말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 너무나 이 일감을 이쪽 삼성전자에다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근데 그걸 못 살렸네, 우리가. 그렇죠. 아쉽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좀 우리는 수혜주 찾기에 또 이제 나서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거 에이징랜드가 이제 TSMC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수혜 종목들 에이징랜드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더 있을까요? 근데 뭐 에이징랜드처럼 뭐 그 연관 관계가 있고 매출이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이 AI 라인은 결국은 독점 라인들이잖아요. 확실하게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기존 라인이었던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정도로 이어지는 이 정도의 라인을 벗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뭐 제가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또 하나정밀기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이닉스의 퀄테스트에서 밖으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앞단의 업체들이 마진율을 유지하고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뭐 수혜는 요 정도 안에서 뭐 더 넣는다면 이 스페타시스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펀더멘탈적인 흐름인 거고, 기존에 이제 거래 관계가 있었던 다른 뭐 소부장 업체들로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과거 우리가 뭐 한 7, 8개월 정도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나와서 뭐 무슨 버스 기술이 뭐 올라온다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종목들 전부 다 주가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 말씀드렸던 한 5개 종목 정도를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 내 정도까지 끊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에서 지금 문제는 레거시 쪽입니다. 결국은 HBM은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상황이니까 이 레거시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스팟 가격하고 이 컨트랙 가격 쪽에서 지금 디램 쪽은 벌써 일단 역마진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랜드 쪽에서도 가격 하락이 눈에 보이면서 수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탄력이 확 꺾인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HBM 비중이 높은 뭐 하이닉스는 견조한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분명히 하이닉스도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서 이익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느껴질 거라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될 저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각 회사들이 비용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LG전자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물류비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됐는데 그렇지. 물류비가 높아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뭐 BDI도 떨어지죠. SCFI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향 SCFI도 떨어지죠. 유가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물류비가 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비용 중에서 물류비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수출 업체들, 특히 이제 미국향으로 가고 있는 수출 업체들 3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주로 항공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운송 지수가 신고가인데 다운송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 페덱스하고 UPS가 아닙니다. 항공주가 이끌고 있거든요. 미국의 항공 수요가 관광 수요와 이런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최근에 항공주들이 신고가를 이끌고 있고 철도 관련주들 정도가 이제 신고가를 이끌고 있는 대표 종목군들인데 이런 물류비가 급증해서 과연 물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한미반도체 얘기하니까 어제 뭐 하나정밀 네. 뭐 탈락 단독 뉴스 나왔다가 또 아니다 회사에서 공식 부인하고 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그냥 한미반도체가 다시 밀리겠구나 이랬는데 이 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한미반도체는 아무래도 지금 뭐 시간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TSMC의 실적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정밀기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당장 뭐 다음 분기 정도까지의 움직임에선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이 뭐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그 이의 생산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정밀기기가 지금 또 얘기가 혼란하고 있는 건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그렇지. 갔을 때 더 능력을 뭐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쪽도 기대감을 뭐 지금부터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하이닉스부터 한미반도체까지 이어지는 이 독점 라인들이 쉽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실적 나왔잖아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 한미반도체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4분기에도 한미반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독점은 깨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깨지던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이 큰 구도에 독점이 깨지던 어떤 형태로도 내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좋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완전히 뭐 누구나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밸류는 여전히 뭐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그래도 우리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외국인의 연속 매도가 27일째라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하여튼 그 액수 자체도 아주 크고 아주 뭐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 매도가 끝날 것이냐. 김장렬 본부장은 외국인의 매수가 순매수 한 20만 주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마 반환의 그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기도 하던데. 네, 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없지.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한 매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매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물에 대한 매도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소위 패시브 펀드에서는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들어가고 한국 주식을 팔 때는 그 업황과 상관없이 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시브 쪽에서 누군가 줄이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업황과 상관없이 줄이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반응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과연 그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패시브 매도가 존재하던 아니면 한국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도가 존재하던 어쨌든 상단에 이것을 제약하는 물량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적어도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물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강하게 바뀌기 이전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팔지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추적하고 있는 것은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인데 장중에 주식 선물하고 선물을 교차 매매하면서 계속 뭔가 물량을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장중 막 10만 개 이상 팔았다가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선물 매매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약간 이렇게 뭔가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오늘 TSMC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분위기가 좀 좋다 그러면은 내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기업들 다 같이 좀 분위기가 개선될 기대는 가져보면 안 될까요? 내일 개선될 가능성은 높은데 가지는 거야 우리 마음이지. 가져도 돼.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선반영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정말 폭발해서 뭐 나스닥 지수가 한 3% 오르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7, 8% 폭발하면 뭐 추가적인 반등은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또 하나 ASML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ASML의 중국 물량이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빠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5년도에 가장 큰 증시 변수는 지정학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정학이 단순하게 여기저기서 뭐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이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 세계의 경영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중국이든 동맹국이든 다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다만 그 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도 어떤 위험이 지금 삭제되어 있냐면 중국으로 가는 20%의 물량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는 모든 물량을 막겠다라고 하면 이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일정 부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과 관련된 그런 변수를 고려해 보면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의 반등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이 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 불과 한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를 외치던 사람이지만 뭐 지난달부터는 삼성전자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바꿔서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11월 4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HBM 요쪽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HBM 관련돼서도 뭐 종목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 네, 주로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서 최근에 별로 웃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뜨게 된다면 저는 뭐 하이닉스도 추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18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추격 매수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닉스의 내년도 상단은 한 23만 원, 4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18만 원, 19만 원 이상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것? 뭐 내 10만 원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뭐 조정이 오셨을 때 사시거나 지금은 뭐 보유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